재밌는 건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 가기 전에 아까 그 단상위에서 자기의 이번 생의 소명은 이 세상을 바로잡는 거다. 나는 기꺼이 시지프스가 되겠다. 이런 거예요. 아니, 정말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이런 정치가 너무 거지 같다고 생각하시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가졌냐고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너무 어처구니 없잖아요. 다 너무나 그 구차스러운 개인 비리, 문서 위조, 뭐 뇌물, 배임, 선거법 위반, 거짓말 이런 거 해놓고 자기들이 무슨 순교자인 것처럼 굴어요. 국민들이 다 바보인 것처럼. 이런 꼴을 우리가 언제까지 봐야 되냐. 제가 오늘 우리 썸네일의 제목이 저거였잖아요. 참 야당 대표 찌질하다. 참 찌질해서 우리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든다. 이런 그 썸네일을 제가 올렸는데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야당 대표에 대해서 우리가 참 그동안 많이 실망했지만 실망할 게 아직도 남아 있어요. 참 까도 진짜 실망이 끝없이 나옵니다. 자, 지난번 기억나시죠? 우리 한우 사 먹고 법인카드로 초밥 사 먹고 이런 거. 그때 내부자 고발하신 분 기억나시죠? 경기도 공무원. 이재명 대표의 오랜 비서 역할을 했던 배 씨가 부렸던 공무원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법카 유용 의혹에 대해서 이번에 좀 디테일을 내놨어요. 사실 김혜경 씨가 주범이 아니다. 이재명 당시 지사가 주범이다. 근데 보세요. 이재명 대표 집안에서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다 도청 내 매점에서 법인카드로 구매해서 비서실 업무 추진비를 처리한 다음에 집으로 가져왔다. 이재명 씨 집에 있는 탁상시계, 커피 믹스, 심지어 현관문에 달려있는 TV 건전지까지. 너 어처구니가 없죠. 이거를 다 비서실 예산으로 회사 도청의 매점에서 구매한 다음에 집에 가져왔답니다. 이게 매일경제 단독인데 아침마다 이재명 씨가 당뇨가 있다고 되게 호화스러운 샌드위치를 시켜 먹은 모양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재명 세트. 그러니까 그 집은 이재명 씨를 위해서 이 세트를 만드는 거죠. 호밀빵 샌드위치를 반으로 갈라진 것 2개, 닭가슴살 샐러드 하나, 그다음에 컵과일 작은 거 2개. 그러니까 양도 많고 양은 많은데 배는 부른데 건강에 굉장히 좋게끔 만든 거죠. 이 한 달에 샌드위치 값만 100만 원이 넘어갔대요. 이것도 총무과 이름으로 장부를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아침은 자기 집에서 먹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왜 한 달에 100만 원, 그것도 완전히 한 달에 100만 원이면 굉장히 고급 세트죠. 지금 샐러드하고 샌드위치가 거기다 과일까지 같이 들어있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살던 공간에다가 과일을 구비를 해놓는데 직원 격려용으로 처리를 해서 과일값이 한 번 올릴 때마다 30만 원, 한 달에 수백만 원. 업체 사장이 경기도청으로 직접 와서 돈을 받아갔는데 거기다 공간 냉장고에다 과일을 꽉꽉 채우면 김혜경 씨가 찾아와서 관사 아래층과 위층 2 냉장고에 가득 찬 과일을 모두 박스에 넣어서 집으로 가져갔다. 이건 도둑이죠, 도둑. 정말 우리의 상상을 좀 뛰어넘는 집안이에요. 그러면서 한 번은 이 사람이 공익제보자가 관용차에 태워서 김혜경 씨를 데려다 주는데 김혜경 씨가 비서 일이 생각보다 지저분해요. 쉽지 않을 거예요. 라고 갑자기 뜬금없이 얘기했답니다. 자기가 지금 냉장고를 싹싹 긁어서 과일을 가져와서 집으로 나르는 게 지도 좀 창피했나? 이런 생각을 이 사람이 잠깐 했대요. 저는 반대입니다. 김혜경 씨가 그런 생각을 할 사람이면 이런 짓을 안 하죠. 법인카드로 소고기를 끊어와서 편법으로 쓰는 건 더 이상 안 된다고 가게 측에서 하길래 이걸 보고 있더니 배 씨가 이 사람한테 왜 안 되냐고 소리를 그게 우리 그때 녹취록에 나왔었죠, 방송에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배 씨가 나도 진상한테 일일이 얘기하는 줄 알아, 어려움을. 나도 가만히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이 배 씨가 김혜경 씨를 진상이라고 부르는 게 참
그게 마음속에 존경이 있으면 자기가 모시는 분한테 진상이라고 이렇게 부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를? 정말 그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니까 애지간히 찌질할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진짜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건 좀 너무 추잡해도 너무 추잡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공직자라는 의식이 정말 1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공직자가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를 진짜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자기 집 아파트 현관문에 건전지 끼워 넣는 것까지 회사 법인카드로 사갖고 와서 그 공간에 냉장고 꽉꽉 채워갖고 과일을 법인카드로 채운 다음에 지사 부인이라는 사람이 가서 그거를 다 박스에 옮겨 담아서 자기 집에 들고 가는, 이건 도둑이죠.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진짜 실망을 너무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아직도 실망할 게 남았어요. 그러니까 바닥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아이고 참. 그런데 지난주에 이분이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에 검찰 소환됐죠. 백현동 사건으로. 그런데 가기 전날 화제가 된 게 가기 전전날이죠. 이거 보셨어요? 요거? 이 사진. 이 프로의 냄새가 나는 사진이죠. 굉장히 멋진 사진이죠. 이재명 대표의 뒷모습을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진짜 무슨 나라를 구하러 가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 사진 자체가 전문가의 사진이죠. 굉장히 잘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 이거예요. 8월 17일 오전 10시 20분 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이게 뭐예요? 모여라잖아요. 모여라. 지지자들 모여라 이런 거잖아요. 죽어도 혼자는 못 간다는 거죠. 죽어도 혼자는 못 가겠으니 무서워서 못 가니 지지자들 좀 나와주세요. 이런 거 소집령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너무 웃긴 게 검찰 소환 시각은 10시 반이랍니다. 근데 여기다 지금 10시 20분이라고 적어놨잖아요. 자기가 가서 검찰청에 10시 반까지 가면 되는데 10시 20분까지 모여라. 왜? 자기가 거기서 쇼를 하려고 10시 20분까지 모이라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여기 이렇게 단상 위에 올라가서 14분을 연설을 했답니다. 자기 연설할 시간까지 계산해서 20분에 오라 그런 거죠. 근데 진짜 찌질한 건 뭐냐면 지지자들한테는 14분을 연설하면서 그 방송 보셨죠? 엄청 사납게 얘기합니다. 까짓 소환조사 10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당당하게 받겠다. 자기는 그리고 시지프스가 되겠다. 뭐 이러면서. 그리고 검찰에 들어와서는 묵비권.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하려면 비회기 기간에 해라. 그러면 내가 정정당당하게 실질 심사 받겠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시청자 여러분, 검찰 조사 받으러 와서 묵비권 행사하는 건 당연한 권리예요. 그죠? 그걸 자기를 방어하는 거라서 당연한 겁니다. 저는 그거 욕할 생각은 없어요. 그거 당연히 자기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현재로서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입을 다물겠다. 오케이. 근데 문제는 보통 사람은 그런데 그렇게 묵비권 행사하고 찌질하게 있을 거면 14분 연설을 하는 게 웃긴 거죠. 당당하게 까짓 조사 10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받겠다고 그렇게 지지자들을 모아놓고 일장 연설을 아주 거칠게 무슨 지사가 나온 것처럼 하면서 자기가 마치 너무 당당한 것처럼 하고 들어가서는 이제 말을 거의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치 지도자와 개인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이렇게 묵비권 행사하고 우리 보통 사람들처럼 그렇게 할 거면 자기가 지도자인 척하고 막 엄청 나라를 구하는 사람인 척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가서 자기가 할 말 똑바로 하고 밖에서 14분 연설한 만큼 안에서도 똑바로 얘기하면 되죠. 이거 설명할 거 하고 그다음에 이거 굉장히 부당하다. 이러해서 부당하다. 너네는 이런 질문을 왜 하냐. 이렇게 자기가 할 말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들어가서는 묵비권을 행사했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면 8월 말에 해라. 8월 말까지 지금 검찰이 투사가 될지 안 될지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한동훈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무슨 식당 예약하냐? 왜 네 맘대로 언제 부르라고 얘기하냐?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이 이게 보면 좀 유전자가 그래요. 송영길 씨도 왜 부르지도 않는데 가서 막 문 열고 들어가서 나 조사받겠다 그랬잖아요. 그 자기네가 왜 가만히 집에 있으면 부를 텐데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 누가 검찰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가서 수사받겠다 그럽니까? 이 사람은 지금 수사를 예약했어요. 8월 말에 부르라고. 그래서 아니 검찰이 아직 준비가 안 됐으면 어떡하려고. 아마 이 사람들의 얘기는 그 원내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이소영이라는 대변인이 비회기 기간이 있는데 그때 청구 안 하면 검찰이 정치 검찰이라서 그렇다. 그 회기 기간에 하면 체포 동의안 가지고 또 머리 아플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자기네들을 머리 아프게 하려고 검찰이 정치 검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아니 검찰이 준비가 다 된 상태라면 그러면 뭐 편의를 받을 수 있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진짜 정치 검찰일 가능성 뭐 전혀 없지는 않겠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준비가 아직 안 됐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이화영 재판도 지금 계속 연기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대놓고 소환을 구속영장을 식당 예약하듯이 하는 이 사람들도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이고, 지금 좀 이분들이 단체로 멘탈이 좀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계산을 하더라도 어쨌든 영장 치는 날짜를 자기네가 예약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던데 이겁니다.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시지프스가 되겠다 그랬어요. 그 시지프스 기억나세요? 우리 이제 어릴 때 보신 분들 많겠지만 헤르만 헤세의 그 에세이죠. 까미죠, 까미. 알베르 까미가 쓴 에세이인데, 이게 뭐냐면 까미가 그 부조리의 문학가잖아요. 이게 뭐냐면 시지프스가 신화 속에서 저거 하잖아요. 신한테 벌을 받아갖고 큰 바위를 막 엄청 애써갖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산꼭대까지 가면 그게 굴러 떨어지고, 그럼 내려가서 또 다시 올리고. 그러니까 영원히 그 벌을 받는 게 이제 시지프스죠. 근데 까미가 이거를 어떻게 뭔가 은유를 했냐면, 이게 바로 인간의 삶이다. 인간들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삶을 원하지만 실제 인생은 합리적이지도 조리 있지도 않다.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자살을 하거나 절망하고, 두 번째는 이 종교에 기해서 억지로 이제 희망을 만들어내거나 할 수 있는데, 세 번째 길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세상이 이렇다는 거를 알면서도 절망하지 않고 자기 할 일을 꿋꿋이 하는 거.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고 내가 바라는 희망이 없을 수도 있지만 나는 나의 길을 간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할 일을 하는 거가 이제 인간의 삶의 본질이라고 이제 까미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 에세이에서. 그러면 시지프스가 행복할 것이냐? 행복하다고 우리는 믿어야 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까미가 글을 썼는데, 재밌는 건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가기 전에 아까 그 단상위에서 자기의 이번 생의 소명은 이 세상을 바로잡는 거다. 나는 기꺼이 시지프스가 되겠다. 이런 거예요. 아니 정말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자 이분 칼럼 보시면 그게 왜 웃기냐. 이재명 대표가 세상을 바로잡으러 노력하는 과정에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게 아니잖아요. 뇌물과 배임 때문에 지금, 거기다 김문기 씨 모른다 그런 거짓말 때문에 지금 소환 조사 받고 있는 건데, 이 사람의 범죄 중에 숭고한 부분은 1도 없습니다. 근데 왜 걷다 대고 시지프스를,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시지프스를 갖다 대냐는 거죠. 거기다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뭔가 시지프스는 비장한 인물이잖아요. 뭔가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영원한 벌을 받는. 근데 이 사람은 이분은 굉장히 코믹해요. 그렇지 않아요? 순교자 역할을 하기에는 이렇게 비장미가 나오기에는 너무 코믹한 인물이에요. 검찰 조사 하루 전에 좀 전에 그 사진을 만들어서 그 포스터를 붙였잖아요. 지지자들한테 나오라고 한 거죠. 소집령을 내린 거죠. 그리고 지지자들을 불러서 자기 이름을 연호하게 한 다음에 단상 위에 올라가서 외쳤어요. 박수 받으면서. 그러면서 고독한 시지프스. 그래서 이 칼럼을 쓴 이분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그 유행병이다. 그 부조리가 있다면 우리나라의 정치가 지금 부조리다. 뭐냐면, 나라를 구하는 저항을 한 것처럼, 권력에 밑보인 것처럼 우기지만 사실은 다 개인 비리다. 이 조국 이분은 지금 1심에서 유죄받았죠. 문서 위조 자범입니다. 문서 위조 자범인데 얼마 전에 뭐라 그랬냐면,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길 바란다. 아니, 남산이나 남영동은 일단 죄를 조작해서 정치범들을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의 죄를 조작해서 사실 가서 고문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 컴퓨터로 문서를 위조해서 지금 유죄가 나왔는데 무슨 남영동 그 남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는 우리 정치의 큰 유행병이다. 게다가 이 한 해 수백억씩 그 국가 보조금을 받는 민주당도 이 커다란 부조리극의 한 축인데, 당대표 개인 비리를 당 대변인이 나와서 옹호를 하고,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라고 맨날 그렇게 뻥을 치면서 검찰에 몰려가서 호의 농성을 한다. 그러니까 개인 비리를 혼자 책임지도록 하는 게 아니라 당 전체가 나서가지고 지금 이런 짓을 한다. 그래서 이 한국 정치의 부조리극 속에서 이 절망을 거부하는 시지프스는 이재명이나 조국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국민입니다. 이거를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되냐는 거죠. 그런데 이분 얘기는 이거예요. 이 시지프스의 비장미는 우리 정치에 소용이 없다. 우리가 지금 우리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길 필요도 없고 이게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시지프스의 바위가 아무리 크고 산꼭대기가 아무리 높아도 우리나라는 개발 과정을 보세요. 산을 막 깎고 고속도로 만들고 바위를 뽀개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다. 우리가 그동안 어려움이 얼마나 큰 걸 많이 겪었는데 우리 국민이 이런 정치를 못 견뎌야 하는 한 우리가 이 정치를 바꿀 날도 얼마 안 남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이런 정치가 너무 거지 같다고 생각하시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가졌냐고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너무 어처구니 없잖아요. 다 너무나 그 구차스러운 개인 비리, 문서 위조, 뭐 뇌물, 배임, 선거법 위반, 거짓말 이런 거 해놓고 자기들이 무슨 순교자인 것처럼 굴어요. 국민들이 다 바보인 것처럼. 이런 꼴을 우리가 언제까지 봐야 되냐. 정치하는 사람들이 뭔가 깨끗하게 반성하고 깨끗하게 깔끔하게 사과하고 그 이전에 좀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공사 구분하고 이런 게 우리가 상식인데, 이런 상식이 존중되지 않는 사회를 우리가 언제까지 두고 봐야 되냐, 이런 생각들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언제까지 저걸 두고 봐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 한 저는 이게 우리가 금방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다음 선거부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수단이 있잖아요. 선거라는 중요한 수단이 있고 당장 다음 선거부터 우리가 이렇게 꼴보기 싫어하는 정치를 바꿀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이거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